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시니어 나침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가진 이 집 한 채, 이 땅 조금, 자식들 고생 안 하게 미리 좀 나눠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편하게 눈 감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고 참,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바로 그 선한 마음 때문에 편히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눈물로 지사오며 억지로 눈을 감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아니 이제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방패가 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절대 안 되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자식과의 재산 문제로 머리 아프고 가슴 칠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저 꼰대 같은 잔소리가 아니라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 책들을 파고들어 얻어낸 기가 막힌 지혜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이따 영상 다 보시고 마음이 동하실 때 슬쩍 한번 눌러주세요. 강요는 안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진 아파트 한 채 팔아서 보태주면 훨훨 날아다니지 않겠나? 아내한테 몇 번이나 운을 띄웠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때는 그게 서운했어요. 이 양반이 늙어서 욕심만 늘었나? 싶기도 했고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애비 마음을 어찌 저리 몰라주나 싶어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내가 그때 제 멱살이라도 잡고 말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아들 녀석이 주는 용돈 몇 푼에 감지덕지하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구들 막걸리 한 잔 사주지 못하는 처량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남들 보기엔 자식한테 모든 걸 내어준 멋진 아버지 같지만 실은 내 노년의 존엄과 자유를 내 손으로 내다버리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죠. 그땐 몰랐습니다. 왜 그게 바보 같은 짓인지. 그런데 책을 보고 사람 사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더군요. 자,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식의 뇌를 우리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허허. 제 친구 중에 철수 아범이라고 인품 좋고 사람 좋기로 동네에 소문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들이 30 중반쯤 됐을 때 강남에 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떡하니 물려줬어요. 아들이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으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어깨 펴고 살라는 애비의 마음이었죠. 처음 몇 달은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온갖 아양을 떨더랍니다.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준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외제차부터 뽑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더랍니다. 철수 아범이 나이가 들어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아이고 아버지 그놈의 병원 좀 그만 다니세요.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타박을 주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좋은 상가는 아들 녀석 사업 자금으로 다 날아가고 철수 아범은 지금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 눈치 보며 점심 한 끼 얻어먹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그냥 그 아들 녀석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뇌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뇌과학 책을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도파민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물질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 내내 김을 매서 가을에 황금 들녘을 볼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너무 큰 보상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상회로가 고장나 버립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시속 200km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아요. 뇌가 혼란에 빠져서 노력 같은 거 안 해도 이렇게 큰 행복이 오는구나 하고 잘못 학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부턴 땀 흘려 밭을 갈 생각은 안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으른 뇌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어르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덥석 안겨주는 건 자식 뇌에 스스로 밭을 가는 능력을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고생해서 돈 버는 건 시시하게 느끼고 더 쉽고 더 큰 것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고마움을 알 턱이 있나요? 오히려 이왕 주실 거 왜 더 일찍 안 주셨나? 이것밖에 안 주시나 하는 원망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어떻게 마음먹어야겠습니까?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르신의 재산은 그 낚싯대를 사주는 데까지만 쓰셔야지 평생 먹을 생선가게를 차려줘선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르신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내 덕에 아파트를 팔아주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됐다고 했죠. 그 덕에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 녀석들 오면 통 크게 용돈도 쥐어주는 멋쟁이 할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재산을 다 넘겨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남의 집에 월세 사는 세입자처럼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 불러서 거하게 막걸리 한 잔 쏘고 싶어도 아범아 돈 좀 붙여다오 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겠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통제감이라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가진 재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내 재산은 내 뇌의 사장님, 즉 전두엽이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연료와 같습니다. 전두엽은 계획하고 판단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아지고 스스로를 짐짝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자존감이고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확성기인 셈입니다. 이 확성기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우리는 남은 인생을 번거리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통장과 내 집문서는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가장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까지는 당당하게 그 재산의 주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 후배 녀석이 얼마 전에 울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늙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형제들이 서로 병원비를 안 내려고 싸우다가 의절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장남 어렵다고 논 면마지기를 미리 증여해 줬답니다. 그때는 다른 형제들도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아프시니 다른 자식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형님이 재산 더 받았으니까 병원비도 형님이 다 내야지. 장남은 또 그건 그거고 부모 부양은 똑같이 해야지 하면서 버티고요. 결국 그 선한 어머니의 마음이 평생 우애해 줬던 형제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자식들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정성이라는 저울이 있답니다. 부모의 재산은 가족이라는 저울의 균형추와 같아요. 그런데 한쪽 자식에게만 이 균형추가 쏠리면 다른 자식들의 저울은 심하게 기울어지겠죠.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만과 질투,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부모님의 병원비나 제사 문제처럼 돈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둑이 무너지듯 터져 나오는 거죠. 나는 부모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왜 형한테만 나는 어릴 때부터 온갖 굳은 일 다 했는데 왜 동생이 더 받아? 이런 서운함이 결국 형제 간의 우애를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부모는 한 자식의 힘든 사정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모든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르신 재산은 반드시 공정한 유언장을 통해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남은 자식들의 우애를 지켜주는 부모의 마지막 도리인 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굳게 고쳐먹고 나니 세상이 아주 다르게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아들 녀석 얼굴만 보면 저놈 사업 자금 보태줘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들아, 내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개척하는 거다. 아버지는 내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테니 너도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아들 녀석이 저를 더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제가 주는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려고 찾아옵니다. 며느리도 저를 언제 재산을 물려주실까 기다리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든든한 어른으로 대접해 줍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허허허.
어르신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온실 속 화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내는 들판의 소나무로 키우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제사는 그 소나무가 뿌리 내릴 땅을 지켜주는 걸음이지 소나무 대신 자라주는 거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이상 자식 걱정에 저당 잡히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배우고 즐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 문제로 속 끓이셨던 경험이 있다면 혹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결심한 바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 시니어들의 삶이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인생 나침반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남은 하루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